발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약은 가벼운 충격 이렇게 망치로 딱 때리면 화약이 터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열해가지고 발파됐어요. 그래서 충격이나 가열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량의 열과 압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 시에 급격한 팽창이라든가 큰 압력으로 암반이나 이런 거를 파괴력이 발생하는 게 화약입니다. 네. 화약이 포약이죠. 어디에 많이 쓰죠? 도로공사 현장, 언덕이라든가 이런 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깎아낼 때, 댐 현장에 지하 부분을 발파할 때, 터널, 그 외에도 광산이라든가 채석장, 레미콘 공장에서는 깬돌, 쇠석, 돌이 필요하잖아요. 굵은 거 있죠. 25mm 굵은 거들. 그 채석장에서 돌이 와야 돼요. 이러한 암반을 구축할 때 이런 화약이나 포약을 씁니다. 산업용 화약은 다이나마이트부터 지금은 에멀전까지 많이 발전했어요. 안포, ANFO라는 요는 뭐냐면 질산 암모늄계 폭약이에요. 우리가 초유 폭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는데 폭약은 화약과 조금 다르게 폭약은 군에서 사용하는 화약이라는 걸 폭약이라고 하죠. 폭발성을 갖고 있고 고폭속, 높은 압력을 갖고 있는 고폭속을 갖고 있어요. 폭약. 화약은 일반적으로 연소되면서 빵 터지는 부분이 저폭속을 갖고 있어요. 저폭속. 그래서 화약은 연소, 저폭속으로 이렇게 꼽으면 돼요. 라는 거 같아요. 자, 화약은 취급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화학이라든가 충격은 피해야 되죠. 왜냐면 화학이 담뱃불이라든가 또 토치라든가 열기를 가면 열에 의해서 이게 터지는 폭약인데 그리고 충격을 가면 글리세린이라는 이런 거는 조그마한 충격으로 뻥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나 열을 피해야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돼요. 직사광선을 피하는 이유는 다이나마이트 속에 있는 글리세린이라는 이런 거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굳어지는 성질, 딱딱해. 액체가 에멀진이 딱딱해서 고쳐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직사광이나 피해야 된다. 운반 시에도 화기나 마찰, 충격, 낙하할 때 툭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던져도 괜찮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터널 내부에 발파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할 때 장소, 천공 장소에다 고스란히 잘 갖다 놔야 되지 충격, 낙하를 그냥 툭 던지면 절대 안 돼요. 장판장 같은 교육할 때, 화약광장 정지조 교육할 때 이거 진짜 교육을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잘하더라고. 자, 내관과 폭약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면 돼요. 내관은 뭐고? 내관은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다이나마이트 수소터지지 않으니까 기폭제 역할을 충격과 열을 가하는 기폭제가 있죠. 이게 내관입니다. 내관하고 이 폭약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얘기예요. 한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약을 안 쓸 수 없어요. 건축 현장도 한 10m만 15m만 파괴하면 요즘 도심 지역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안반이 나와요. 안반은 전부 다 브레이크로 깰 수 없어요. 소음 때문에 다 발판해야 됩니다. 자, 이번 장편은 기폭제. 자, 기폭용품이에요. 기폭용품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기 위해서, TNT가 터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초유 폭약이 터지기 위해서는 뭐를 기폭 역할을 하는 기폭제가 있어야 돼요. 그 기폭용품 중에 도화선이 있고 도폭선이 있어요. 도화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도화선이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흑색 화약 있잖아요. 흑색 화약을 쭉 깔아가지고 불을 딱 승량만 불을 붙이면 쫙 그냥 흑색 화약이 타고 가죠. 그죠? 타고 가면서 이 서부 영화 나오는 그 안반 터널이라는 이런 부분을 발파해가지고 적들이 못 넘어오게 만들죠. 그죠? 그때 쓰는 게 도화선입니다. 도화선이 밟아가지고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안 꺼지죠. 그죠? 예, 잘 안 꺼진다. 자, 여하튼 이렇게 찌찌찌찌 타고 들어가는 게 도화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폭선은 이 자체가 폭약이에요. 도폭선은 이 선 자체가 폭약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쭉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량 폭발 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이제 교량 폭발 때 군에서는 교량 폭발 때 교량을 몇 번 감죠. 그죠? 예, 물론 중간중간 다이나마이트를 달아요. 다이나마이트 달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폭선이에요. 도폭선도 도폭선이 이제 바로 불을 붙이면 이게 폭발되니까 바로 터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점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폭기가 내관이죠. 내관을 딱 비정식 내관이든 아니면 정식 내관이든 얘를 딱 터뜨리면 얘가 한꺼번에 쫙 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도폭선이에요. 도폭선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큰 폭파, 그 다음에 수중 폭파, 그 다음에 내관 대신 얘를 다이나마이트를 여러 개 연결할 때 묶어 다이나마이트를 묶어가지고 연결할 때 이때 쓰는 게 도폭선이다. 이죠. 물론 도폭선 점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내관이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내관 하는데 내관이 뭐냐? 내관 기폭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이나마이트 터지기 위해서 충격이나 열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내관. 이게 지금 내관인데 내관은 이게 정기식 내관이에요. 정기식으로 해가지고 딱 터뜨리는 거예요. 자, 이 내관의 종류를 보면 공업용 내관, 정기식 내관, 가장 많이 쓰는 정기식, 비정기식 내관, 전자식 내관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공업용 내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화선으로 해가지고 도화선에 불을 딱 켜면 쫙 도화선이 타고 가면서 마지막에 내관이 딱 열을 받아가지고 빵 터지면서 그 터지는 압력에 가지고 다이나마이트가 TNT가 빡 터지는 게 이게 공업용 내관이에요. 정기식 내관은 정기식 점화 장치. 여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정기식 점화 장치. 충격 따가지고 빵 터지면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따라가지고 이 내관이 빵 터지는 게 정기식 내관. 이 정기식 내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발식이 있고 지발식이 있어요. 지발식은 지발 발전 들어 할 때 지발식이 아니고 요건 해체공사할 때 3층 해체하고 8층 해체할 때 시차를 달리하기 위해서 1층이 먼저 빵 터지고 8층이 먼저 두 번째로 빵 터지게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 지발 내관을 쓰는 거예요. 지발 내관에서도 DS, MS, LP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빨라.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요. 이게 뻥뻥 터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빵빵빵빵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위해서는 지발 내관을 쓰고 순발 내관을 그냥 한꺼번에 딱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정기식 내관은 아까 이제 그 도폭선을 이용해가지고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기식은 점화 장치가 딱 키면 얘가 도화선을 따라 쭉 들어가면서 터지는 거예요. 군에서 이제 한번 써봤죠. 공명부대 나오신 분은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최근에 전자식 내관이 있어요. 전자식 내관은 수중 폭발 때 많이 써요. 얘가 지금 전자식 내관인데 이게 수신기예요. 이게 송신기예요. 송신기에서 배를 타고 송신기에서 쫙 가면 수신기에서 딱 받고 빵 터지는 거예요. 부산 신항 가면 가덕도 가는데 부산 신항 있잖아요. 부산에 컨테이너 분도항을 만들어서 원래 구 도심에 있는 부산 항을 말고 신항 하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거기에 그냥 항구를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분도를 만들었는데 컨테이너 분도가 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 이름이 토도야. 토도.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인터넷 쓰면 토도가 나와요. 이 토도를 어떻게 발파하냐면 토도를 가운데를 먼저 육상 발파를 이거 이제 수중 발파를 육상 발파를 다 해가지고 가운데 깔아놓고 물막이 가운데가 호흡 파묻는 거예요. 호박을 가운데 파묻듯이 파묻고 바깥에는 수중 발파를 했어. 빠지선을 타고 그냥 수중을 발파하는데 물속에 들어가 발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기식 내관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쫙 신호를 주면 얘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토도를 없애냐면 배가 들어오는데 이 토도가 계속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도선사가 배를 끌고 오는데 토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바다의 수심 밑으로 섬을 20m까지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20m 수심 나오니까 배가 이제 막 접안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죠? 예, 항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이제 배가 돌아가서 나가고 컨테이너 부들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품을 싣고 들어오고 수출품을 싣고 나가고 이런 부분 이게 부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선식 방파제. 이게 이제 토도를 깔아내는데 수중 발파를 했어요.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해했는데 폭약은 어떤 게 있어요? 폭약은 바로 이런 화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흑색 화약, 무형 화약. 흑색은 까만색. 여러분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 영화 보면 이런 부분 이제 막 통에다가 그냥 흑색 화약 쭉 뿌리면서 불을 팍 쭉 화약 팡 튀죠. 흑색 화약. 이런 게 많아요. 무형 화약. 지금 군에서 쓰는 이런 건 다 무형 화약이에요. 폭약은 갈릿, 니트로클리세인.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클리세인을 다 들어가 만드는데 이게 교질 다이너마이트. 약간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생겼어요. 분산 가루, 규조토 이렇게. 이런도 100년도 가면 규조토가 있어요. 100년도에 가면 천년비행장이죠. 그죠? 천년비행장. 이게 쓰면 안 되는데 희한히 가면 바닷물이 쫙 나오는데 바닷물이 먹어가지고 이제 대부분 백사장에는 모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년도는 규조토가 있어요. 규조토가 물 먹으면 단단해져. 그래서 거기에 비행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는 못 봤어요. 규조토 여기다가 이 클리세인을 섞으면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암포, ANFO, 함수 폭약, TNT.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흑색 폭약이요. 흑색 폭약은 주로 황, 목탄, 초석을 혼합해서 만든 화약이에요. 과거에 전부 다 이렇게 총알에다가 화약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한참 기다리면 총이 빵 터져 나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또 장기하다 발 맞고 칼 맞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할 때는 다 이렇게 흑색 화약을 썼어요. 지금도 소규모 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흑색 화약을 씁니다. 흑색 화약은 이렇게 연기가 뽀얗게 연기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물기를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흡수성이 있다는 거는 흡수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습기를 빨아들여요. 수중에 있는 이 습기를 빨아가지고 얘가 나중에 분량이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쓰는데 지금은 폭죽 이런 부분에 써요. 왜냐면 연기가 팍 나니까 연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훈련할 때 약간 이렇게 연기를 좀 내야 되니까 흑색 화약을 좀 구해가 쓰더라고요. FTX라든가 또 얼지 훈련할 때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흑색 화약을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흑색 화약. 무형 화약은 지금 이제 총포탄에 많이 씁니다. 총탄, 포탄, 로켓 발사할 때 이런 그 무형 화약. 이게 이제 니트로셀룰로스계의 어떤 제품하고 니트로클리세인, 클리세인은 실질적으로 이 염증 완화제로 약품으로 쓰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이 무형 화약은 용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용기가 많이 없으니까 총탄에 많이 쓰죠. 적들이 나의 위치를 알아버리잖아요. 총알 쓰면. 근데 이거를 건설 재료에도 사용한다. 그래서 화약에는 유연 화약, 무형 화약이 있다. 흑색 화약, 유연 화약은 흑색 화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갈릿입니다. 갈릿은 난장 발파하면 이제 야외 발파하는 걸 난장 발파라고 해요. 터널 발파 외에 터널 발파를 잘 안 쓰고 난장 발파 이렇게 암석을 채취할 때나 도로에 외부할 때 갈릿을 쓰는데 충격에 둔감하고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힘이 센데 연기가 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니까 터널 내부나 쓰면 안 되죠. 그죠? 유독가스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터널 내부는 조금 부족하다. 야외에 좀 사용한다. 토사 제거나 큰 돌 제거할 때 많이 쓴다. 갈릿이에요. 자, 니트로클리세인은 주 원료가 니트로클리세인은 얘는 단품을 잘 안 써요. 복합을 많이 쓰네. 그 다른 제품하고 섞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원료를 씁니다. 니트로클리세인은 이렇게 염증 완화제의 약품으로도 치료제로도 많이 써요. 그죠? 예. 그래서 소량으로 쓰는데 매우 강력하고 충격에 진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단독에 사용하지 않고 요걸 약품으로 제품했는데 약간 순한 거죠. 그죠? 원래 니트로클리세인 원액으로 쓰진 않아요. 예, 약품으로. 원액으로 쓰면 충격해가지고 집에 중간 폭약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민해가지고 섞어서 쓴다. 어디에 원료가 된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원료가 된다. 자, 본격적으로 다이너마이트에 설명드릴게요. 니트로클리세인 폭약계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중에서도 교질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여기 보는 거 다 교질 다이너마이트예요.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진흙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감싼 거예요. 종이를 까보면 그게 글리세인이 굳은 글리세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대부분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젤리처럼 이렇게 교질 다이너마이트 씁니다.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세고 터널이나 안반 이게 이제 연기라든가 또 유독가스 이런 걸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중 발파라든가 터널 안반 발파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교질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대표적으로 이름을 다이너마이트 하는데 다이너마이트 대부분 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분산 다이너마이트. 과거에 이제 한국 화약에서 많이 썼습니다. 한국 화약은 줄임말로 요즘 하나 하죠. 하나 아파트가 있죠. 예. 그다음에 하나가 있죠. 네. 하나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에요. 이 분산 다이너마이트는 이 가루형으로 돼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감아가지고 터뜨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분산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다음에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규조토는 흙이죠, 그죠? 예, 규조토는 흙이 있어요. 흙. 모래 같은 흙이에요. 요 규조토, 이게 지금 규조토인데 이게 물을 먹으면 단단해져요. 여기다가 규조토 가루에다가 뭐를 쓰냐면 글리세린을 섞은 거예요. 그럼 글리세린을 섞어가지고 얘를 사각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내관을 꽂고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관을 딱 꽂아가지고 빵 터뜨리면 얘가 폭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규조토를 사용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기아 다이너마이트. 요게 이제 초유폭약이에요. 초유폭약이라고 하는데, 초유폭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암포, ANFO라는 그런 영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충격과 말차에 좀 둔감해가지고 취급이 조금 안 되네요. 클리세린, 니트로클리세린보다는 이게 다루는 데는 조금 더 만만해요. 그래서 포대로 나와요, 포대로. 밀가루 포대처럼 이렇게 시멘트 포대처럼 나와요. 충격이나 말차에도 좀 둔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수월해요, 현장에서. 근설 현장이나 과거에 이제 광산을 발파할 때 다이너마이트 이런 건 비싸잖아요. 그죠? TNT 이런 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많이 썼어요. 산맛에 많이 썼습니다. 근설 현장에서도. 난장 발파할 때. 하여튼 요거는 비료 같은 알갱이로 이렇게 여기 포대에 들어간 알갱이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교반해가지고 현장에 넣어가지고 내관을 꽂고 발파합니다. 질산 암모늄계 발파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 함수 폭약. 우리가 TNT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 폭약. 물 속에서도 폭약을 발파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군에서 쓰는데 군에서도 수중 폭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TNT를 씁니다. 예, 그래서 물과 섞여도 폭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나 물 속에서도 사용하고 유독가스 이런 부분 덜 납니다. 요거 마찬가지예요. 수분에 있는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TNT 함수 폭약의 대표적인 게 TNT예요. 자, 기폭제입니다. 기폭제. 앞에서 이제 기폭 역할을 하는 내관을 설명드렸고 그 내관 속에 들어가는 기폭약. 결국은 기폭약이 딱 터뜨려져야 돼요. 기폭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수류탄이에요. 수류탄 속에 내관이 있잖아요. 내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관이 안에서 이제 딱 터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폭약이에요. 기폭약. 얘가 발파력이 굉장히 높아요. 폭발력이 굉장히 높고 고감도 폭약. 민감하면서 약간만 충격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 속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폭약이라고 하죠. 기폭약은 주로 뇌산수원하고 질환압, DDNP 이런 제품을 기폭약 제품으로 쓰는데 결국은 내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기폭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폭약 연결. 그래서 좋아. TNT라든가 내관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폭발한다는데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폭발하는지를 궁금하잖아요. 먼저 점화장치, 전원이라는 게 점화장치예요. 점화장치에서 나가는 게 1차선이 발파 모션. 대부분 발파 모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군에서 이렇게 전선을 쫙 깔아가지고